안녕하세요. 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또는 뭐가 있을까? 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팀 내 팀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가요? 팀장님은 상당히 양을 줄여라, 간단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보고서 좀 작성해 봐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고민을 해요. 오늘은 그 좀 어떤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명심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현업에서 어떤 결과를 좀 잘 전달하는 어떤 그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순서를 반드시 명심을 하십시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다? 네,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문서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제가 좀 이따가 그 예시를 한번 같이 해드릴 건데 목적, 이 결과 보고서는 어떤 목적의 보고서인지가 문서상에 가장 앞에 나와줘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내 결과 보고서를 읽어보는 사람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 읽어보는 사람은 내가 있었던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그 배경 지식이 나보다는 좀 낮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봤을 때 내 상사는 이런 목적의 보고서구나를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 목적이 반드시 맨 앞에, 그리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깔끔하다 그럴까요? 예, 깔끔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될 게 두 번째가 그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목적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목적을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쭉 나와줘야 됩니다. 결론 보고서의 어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분량으로 치자 그러면 양으로 치자 그러면 이 두 번째인 보고 내용이 가장 많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프나 차트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결과 이런 목적으로 이 어떤 업무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합니다 라는 게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아마 어떤 회사는 A4 용지 한 장으로 작성을 해라, 또는 어떤 회사는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깔끔하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라, 이런 니즈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세 가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목적인지 그 문서에 가장 먼저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들, 그래프나 결과나 수치나 사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건 그 보고서의 하단부에 결과 요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샘플로 제가 그 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을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고객 만족도 결과 분석 보고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업무 하시는 중에는 이 보고서의 제목은 다 다르겠죠. 그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어떤 고객 만족도를 어느 회사에서 했나 봐요.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써봐라 라고 했을 때 한번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이 결과 보고서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가장 앞에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죠. 경기 남부권역 땡땡 방문 고객이 응답한 고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임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간단 명료 분량을 최소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결과 분석 보고서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당연히 맞다 틀리다는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목적은 이 고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다. 근데 조금만 더 이제 넣는 건 언제 동안 한 거고,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며 뭘 물어봤는지, 그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 목적만 보시면, 이 목적만 봐도 요 목적이라는 것만 읽어보더라도 뒤에 나올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짐작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그 보고서가 목적 부분이 잘 됐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실제 이건 당연하겠지라고 하지만 목적을 상당히 흐릿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빼고 간단하게 이 결과 보고서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고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인데 몇 명 대상이고 이런 항목을 했습니다라는 게 목적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그죠? 그 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이게 보고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한 줄, 둘, 셋, 넷, 뭐 한 10줄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보고서에는 분량이 더 그렇죠,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문조사 결과 해서 뭐 문항 1, 뒤에 뭐 문항 2, 3, 4 쭉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표기하지 않았고요. 문항 1만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 1.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는 결과죠. 고객 응대 자세 85% 이렇게 큰 틀에서 던져 놓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 자세에 대해서는 85%가 만족한다. 매장 청결도는 80%. 요 글로 된 요 내용이 여러분 쫙 보시면 이렇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만족, 보통, 불만으로 여기는 조사를 이렇게 3개로 했나 봐요. 하고 또 고객 응대 자세는 85%, 매장 청결은 80%가 만족한다 등등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라는 건요, 그래프라는 건 어떤 시각적인 어떤 모습이 텍스트인 글보다는 확연히 사람한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 내용을 집어넣으실 때 여러분들 좀 이런 표들 또는 그래프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어떤 도구로 쓰길 바랍니다. 많이 쓰시면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만 많이 쓰시면 삽입하면 좋으나 표기 방법이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문 결과 보고서를 예를 들면 이 결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모든 설문 결과 보고서를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시간적 또 어떤 양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 메시지들을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고객 응대 자세 항목이 만족 85%, 보통 10%, 불만 5%, 즉 고객 응대 자세는 85%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고객들이 양호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상에서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대부분 표시를 했을 때 색깔로도 파란색, 그리고 다른 숫자보다 크게, 그죠? 크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 부정적인 결과를 한번 부각시켜주고 싶다, 보고서 내용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부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빨간색, 또 숫자는 진하게 크게, 이런 식입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이렇게 표로, 이런 표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막대 그래프들이 있죠. 이런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파이 그래프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내용 문항 1은 이런 거고요. 문항 2는 이런 거고요. 문항 3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단 명료하다는 소리는 만약에 문항이 뭐 30개, 50개 이상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쭉 또 나래비를 세우는 건 분량 측면에서 상당히 길겠죠. 이때는 뭐 어펜딕스적 별첨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약해서 이 설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삽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보고서 마지막 단계, 그렇죠. 결론 단계 보시면 결론 단계, 결론도 제가 상당히 그냥 한 문장으로만 썼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고객 응대 자세는 양호하고요. 가격은 불만족이라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 밑에 또 몇 문장이 더 들어가서 강하게 이번 결과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메시지를 이 항목에 담아내는 거죠.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 보고서 지금 이 강사가 알려주는 이 고객만족 결과 문서를 보니 내 업무랑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시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직무 상황은 다 다릅니다. 같은 업종, 같은 직무, 유사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들이 작성하는 이 결과 보고서 형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회사 안에서 계속 작성하고 있는 결과 보고서 또는 선배 동료가 썼던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그 의견을 녹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뭐 견학 보고서 또는 매장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등등 이런 결과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 목적에 맞는 결과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뭐다? 그죠? 이런 고객 만족 전문 교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목적에 맞는 결과가 돼야 되는 거죠. 목적은 100명 대상으로 매장 방문 설문조사 만족도를 하겠습니다는 목적인데 결론이 어떤 전략을 내세운다거나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목적에 맞는 결과.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땡땡땡 파트가 만족스럽고 뭐 A, B, C 파트는 개선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 근거 제시, 즉 보고 내용이죠.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이 근거 제시 파트에서는 그죠? 시각화시키는 걸 좀 삽입하는 걸 추천드린다. 표를 집어넣으시던 그래프를 넣으시던 뭐 사진을 집어넣으시던, 그리고 이 시각화 시켰을 때도 조금은 그죠? 강조해야 될 부분을 진하게 하시거나 크게 하시거나 색깔을 좀 차별화 시켜 주시면서 좀 이렇게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결론은 보고 내용에서 쭉 설명한 것들의 요약은 결론은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 쓰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이 결론 파트에선 핵심적인 내용들을 쫙 간단 명료하게 해서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줄일게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기름기 쫙 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겠지만 기름기 쫙 빼고 요점만 간결하게 간다. 그 요점이 뭐다? 제가 앞에 쭉 설명 보시면 이겁니다. 목적, 그리고 보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목적, 보고 내용, 결론.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기존에 여러분들이 썼던 보고서를 보시고 내 보고서가 이 목적, 내용, 결과 형태로 쭉 와 있는지, 또는 그렇게 스토리는 같지만 군데군데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